887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맞벌이 부자들. 저자 김경필. 출판일 2016년 3월 18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2배 이상 빨리 돈이 모이는 돈 관리법을 알자. 책 소개. 맞벌이 부자들의 차별화된 성공 시스템. 맞벌이 부자들 은 부부의 월급만으로 재벌 부럽지 않은 맞벌이 부자 되기를 소개하는 책이다. 여기서 말하는 맞벌이 부자란 지금 당장 맞벌이를 통해서 얻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어진다고 해도 주거용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잉여자산만으로 부부가 현재 생활 수준을 죽는 날까지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부부를 지칭한다. 요즘과 같은 고용 불안정의 시대의 재테크의 가장 큰 축복은 맞벌이라고 주장하는 저자가 이 책에서 맞벌이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비교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맞벌이 부자 공식을 보여준다. 맞벌이는 둘이 벌어서 소득이 2배가 될 것 같지만 그에 따른 품위유지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높다. 이에 저자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철저히 예산 관리를 하는 방법, 결혼자금, 주택자금, 자녀교육금, 노후자금, 긴급 예비자금 등 인생에 필요한 5대 자금을 정리하여 어떻게 하면 월급으로 인생 곳곳에 가득한 장애물을 안정적으로 피할 수 있는지 등 맞벌이 부자들의 노하우를 들려준다. 외벌이로 힘들어 맞벌이를 고민하는 부부들, 아낀다고 아끼는데 돈이 잘 모이지 않는 맞벌이들, 자금 관리가 어려운 신혼부부들에게 맞벌이 부자로 가는 지름길로 안내한다. 14년간 2030 직장인들의 재무 상담을 맡았던 저자가 상담을 통해 얻은 맞벌이 부자들만의 노하우를 알차게 담았다. 물려받은 자산 없이도 아이들 교육은 물론 내 집 마련, 노후 준비까지 탄탄하게 세울 수 있는 서민형 맞춤 재테크. 당신의 맞벌이는 지금 어디로 항해 중인가? 저자 소개. 저자 김경필. 재테크 전문가. 저자 김경필은 국내 최고의 가정경제 머니 트레이너. 1994년 삼성그룹 교육팀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재무설계 전문회사 IFA 알파에서 대표 카운슬러로 활동 중이다. 금융교육 컴퍼니 플랜 앤 하우투 대표도 함께 맡고 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2030 직장인들과 맞벌이 부부들의 재무 상담을 맡으면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올바른 돈 관리의 길로 이끌었다. 또한 온라인 이러닝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직장인 월급 관리에 대한 컨텐츠를 강의하고 있으며 서울경제TV 개국 7주년 머니쇼 초청 강사는 물론 툭토크쇼 쿨가당,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2015년 RTM 부동산 TV 재테크 1번지 등 방송 출연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한국경제신문의 재테크 칼럼을 연재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독자들을 만나는 중이다. 저자는 맞벌이들의 경우 원활한 부부 소통을 바탕으로 삼는다면 누구나 부부가 함께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현실감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올바른 월급 관리를 지속한다면 무모하고 위험한 투자 없이도 얼마든지 사랑하는 사람과 품위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맞벌이 부자들을 통해 성공한 맞벌이 부자들의 사례를 엿보고 그들의 차별화된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 아울러 이런 원칙과 성공 사례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매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7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전 저서로는 스마트한 월급 관리의 법칙이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성공한 맞벌이 부자 선배들이 들려주는 가장 현실적인 재테크 방식. 요즘 같은 고용 불안정 시대의 맞벌이는 축복이고 특권이다. 맞벌이를 한다고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물론이다. 실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상속 부자가 아니라도 맞벌이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많다. 여기에서 부자란 빌딩 몇 채를 가지고 있을 법한 재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니던 직장이나 사업체를 당장 때려치워도 현재 생활 수준을 죽는 그날까지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맞벌이 부자들이다. 맞벌이 부자들의 프롤로그에서 김경필 저자가 한 말이다. 이 시대의 진정한 부자는 누구일까?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은 자산이 평균 25억 원 이상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물려받은 자산이 없더라도 맞벌이를 통해 평생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들은 둘 중 하나가 그만둬도 끄떡없기에 생계형 경제활동이 아니라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을 한다. 이들이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부자, 맞벌이 부자들이다.
14년간 2030 직장인들의 재무 상담을 맡으며 2,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월급 관리의 길을 알려준 국내 최고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저자. 그는 맞벌이의 소득이 외벌이의 2배라는 것에는 그에 따른 재산 증가의 속도 또한 1 + 1 = 2 이상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 = 1이 되어버린다고 한다. 이는 맞벌이 부부의 높은 자녀 교육비, 또 부부간의 경제 권력 싸움이나 높아진 소비 수준을 다시 낮추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자는 요즘과 같은 고용 불안정의 시대의 재테크의 가장 축복이 바로 맞벌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맞벌이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비교해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만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죽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맞벌이 부자 공식을 보여준다.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가족들과 품위 있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 생존 지식. 왜 둘이 버는데 남들보다 2배를 모을 수 없는 걸까? 월급만으로도 재벌 안 부러운 맞벌이 부자들의 부자되기. 대기업 과장으로 있는 아내 박정아 씨 부부는 결혼 5년 차의 맞벌이 부부다. 두 사람의 월급을 합하면 700만 원 정도, 부모님의 금전적 지원을 합해 시작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둘의 자산은 2억대 초반에 불과하다. 현재 전세자금 대출도 반 정도 남아있는데 그들이 매월 저축한 금액은 월급의 20%인 150만 원뿐이다. 반면 초등교사 박민정 씨 부부는 6년 차의 맞벌이 부부다. 두 사람의 월급을 합하면 650만 원인데 그중 60%인 400만 원을 매월 저축해온 결과 이들의 자산은 4억에 가까운 상태다. 이들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대출 없이 35평형 아파트를 마련할 계획이다. 같은 맞벌이임에도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 저자는 일찍부터 준비한 맞벌이 부자들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다며 그 팁을 알려준다. 맞벌이 부자 선배들은 결혼 초기 아이도 없고 부양 의무도 적은 황금저축기 10년을 잘 활용한다. 또한 자녀 출산이나 교육 등 생활비가 가파르게 올라가도 저축액수를 크게 줄이지 않는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항상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 관리를 하는 것이다. 저자는 직접 상담을 통해 얻은 이런 맞벌이 부자들만의 노하우를 책에 모두 담았다. 이 책 맞벌이 부자들만의 강점은 무엇보다 서민형 맞춤 재테크를 알려준다는 점이다. 둘이 함께 버는 맞벌이 부부라면 누구나 이를 따라할 수 있으며 물려받은 자산 없이도 아이들 교육은 물론 내 집 마련, 노후 준비까지 탄탄하게 세울 수 있다. 많은 맞벌이 부자들이 먼저 알고 실천한 전략. 물려받은 재산이 없지만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맞벌이 부자들은 크게 3가지의 착각을 한다. 첫째, 소득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둘째, 소득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셋째, 소비는 앞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묻는다. 정말 언제까지 경제 활동이 가능할까? 정말 소득은 계속 올라갈까? 소비를 줄이는 것이 쉬울까? 맞벌이 부부들은 외벌이보다 품위 유지비가 높다. 또 자녀 교육비가 높다. 이런 이유로 한 사람이라도 일을 그만뒀을 때 소비 절벽이 더욱 가파르게 느껴진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가 더욱 철저히 돈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결혼자금, 주택자금, 자녀교육자금, 노후자금, 긴금, 예비자금을 인생에 필요한 5대의 자금을 정리하며 어떻게 하면 월급으로 인생 곳곳에 가득한 장애물을 안정적으로 피할 수 있을지 알려준다. 50대에 접어든 김미숙 씨는 현재 서울에 40평대 아파트를 갖고 있고 예금과 주식 그리고 송도 임대용 아파트까지 합해 자산이 15억 정도다. 남편의 정년도 아직 5년 넘게 남아있지만 이미 맞벌이 부자의 기준은 넘어섰다. 10년 후쯤 완전한 은퇴를 한다 해도 임대용 부동산과 연금, 보험 등을 잘 준비해 놓아 현재의 생활 수준을 죽는 날까지 누릴 수 있다. 23년간 남편과 맞벌이를 해온 결과다. 월급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생활이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이 책에서 말하는 맞벌이 부자의 미래 모습이다. 아낀다고 아끼는데 쉽게 돈이 모이지 않는 맞벌이들, 외벌이로는 힘들어 맞벌이를 고민하고 있는 부부들, 또 이제 결혼을 준비 중인데 자금 관리가 어려운 신혼부부들, 그 외에 어떻게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돈 관리를 할 수 있을지가 고민인 모든 사람에게 이 책을 권한다. 이 책을 통해 당신도 맞벌이 부자로 가는 지름길에 들어설 것이다. 프롤로그. 우연히 맞벌이 부자가 될 수는 없다. 맞벌이를 한다고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물론이다. 실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상속 부자가 아니라도 맞벌이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많다. 여기에서 부자란 빌딩 몇 채를 가지고 있을 법한 재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이 책에서 다룰 맞벌이 부자의 기준을 명확히 해두도록 하자.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사람과 먹고 살 만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이다. 바로 생계형 경제활동과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의 차이다. 누구나 후자를 꿈꾸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일하지 않는다면 당장 생활이 불가능한 생계형 경제활동이 대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맞벌이 부자의 기준은 매우 단순하다. 다니던 직장이나 사업체를 당장 때려치워도 현재 생활 수준을 죽는 그날까지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맞벌이 부자들이다. 또한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부자가 고작 그 정도냐?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럼 자신에게 물어보자. 당신은 그 수준에 언제쯤 도달할 수 있는가? 은퇴 전에 현재의 생활 수준을 계속 누릴 수 있을 만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그래서 평생을 은퇴 없이 계속 일해야 한다는 한숨 섞인 말도 많이들 한다. 지금 한번 생각해보라. 여러분은 왜 일을 하는가? 많은 직장인들이 1년이면 매달 한 번씩, 한 12번쯤 사표를 내던지고 회사를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한다. 그런데 왜 그만두지 못하는가? 너무나 당연한 이유지만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언제든지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둘 수 있음에도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떨까? 좀 더 나은 경제적 풍요와 자아실현을 위해서 선택적으로 일하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 상상해보자. 주택이나 자녀 교육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상태에서 현재 준비된 것만으로 당장 은퇴가 가능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시대 진정한 맞벌이 부자다. 그렇다면 이 시대 모든 맞벌이들이 이런 단순하고도 명확한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는 걸까? 과연 은퇴 전에 맞벌이 부자라는 항구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는 몇이나 될까? 당신이 만일 맞벌이를 계획하고 있거나 혹은 온갖 장애물을 극복하고 지금 맞벌이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맞벌이는 어디로 항해 중인가? 혹시 맞벌이의 최종 목표를 조금 전에서야 깨달았는가? 소득이 외벌이의 2배 더블 인컴 나는 것에는 그에 따른 재산 증가의 속도 또한 2배 이상일 수 있다는 기대가 가능하다. 맞벌이의 경제적 효과는 단순하게 생각해도 1 플러스 1 이꼬르 2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맞벌이 공식이 그냥 1 이꼬르 1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여러분은 맞벌이의 목표를 생각해본 일이 없거나 오히려 맞벌이라서 마음 편히 과잉 소비를 즐겼을 수도 있다. 또 물밑에서 벌어지는 부부간 경제 갈등 때문에 맞벌이라는 시대적 특권을 가지고도 그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답답한 경제 현실에 갇혀 있을 수도 있다. 1년 전 지인의 추천으로 30대 후반 부부의 재무 상담을 맡게 되었다. 대기업 과장으로 근무하는 아내 박정아 씨 37세와 IT 벤처 차장으로 근무하는 남편 박양수 씨 38세는 결혼 5년 차에 접어든 맞벌이 부부였다. 상담 내용은 월 여윳돈이 생겨 저축을 할 계획이니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해달라는 것이었다. 과거 2년 동안 함께 사는 입주 도우미가 아들을 돌보았으나 최근 4살이 되어 어린이집 종일반에 다니게 된 이후로는 도우미에게 나가던 비용만큼 고스란히 여유가 생겼다. 언제나 소비에 목말라 있는 것이 직장인인데 여윳돈이 생기자마자 저축을 하겠다는 결심을 했으니 무척 훌륭한 생각이라고 부부를 격려해 주었다. 30대에 완전히 안착해 결혼을 했으니 각자 어느 정도는 돈을 모아서 시작했을 것이었다. 결혼 당시 부모님께 지원도 받았다고 한다. 지난 5년간 차곡차곡 모았다면 경제적으로 꽤나 안정적이리라는 그림이 그려졌다. 그러나 실상은 기대와 많은 차이가 있었다. 부촌 지역인 과천에 살고 있지만 전세자금 4억 원 중에 2분의 1에 가까운 1억 8천만 원이 대출이었다. 예금과 같은 금융자산도 많지 않았다. 굳이 따져보자면 남편이 갑자기 대기업에서 벤처기업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줄어든 월급이 변명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감안하고 백보 양보하더라도 결혼 전 부모님에게 지원도 받았고 지난 10년간 두 사람이 받은 월급만 7억 원. 지금까지 5년이나 맞벌이를 했는데도 고작 자산이 2억 원대 초반이니 분명 아쉬움이 남는다. 저축 현황을 보면 매월 두 사람의 월급 700만 원 중 20%인 150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 월 500만 원을 넘게 쓴 것이다. 보통 저축환급기라고 하는 결혼 후 10년을 이처럼 낮은 저축률로 보낸다면 제 아무리 소득이 높더라도 안정된 미래 준비는 단연코 불가능하다.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일에 앞서 맞벌이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근본 원인부터 찾아보았다. 첫째로 눈에 띄는 것은 결혼 후 4년 동안이나 돈 관리를 따로 해왔다는 점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결혼 후 공동생활비만 각출하고 나머지 돈은 각자 관리했다. 두 사람 모두 경제관념이 약한 편인 데다가 설상가상 남편은 지난 4년간 공동의 생활비를 내놓고는 아내 모르게 마이너스를 조금씩 쌓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본인 소득이 아내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공동생활비를 부담했던 것이다. 당연히 저축은 고사하고 마이너스 통장에 금액만 불어나고 있었다. 회사를 옮기던 당시 상황을 들어보니 아내가 걱정할까 봐 소득을 정확히 말해주지 않은 점도 이해는 가지만 처음부터 소득이 완전하게 공개되었더라면 애초에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들었다. 아내 또한 실수가 있었다. 3년 전이었다. 아내는 갖고 있던 자금 중 일부를 주식에 넣었다가 2천만 원 남짓 손실을 보았다. 화들짝 놀라 주식에서 돈을 뺀 후 지금은 주식을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했다. 역시 땡땡 주식이 뜬다더라. 또 종목 얼마까지 간다더라. 하는 일명 카더라 통신의 얇은 귀가 팔랑거려서 생긴 일이다. 또한 두 사람 모두 빚에 대해서 무감각했다. 사상 초유의 저금리가 이자 부담을 적게 만들었다. 당장 나가는 비용이 적으니 갚아야 한다는 책임감은 사라졌다. 돈을 따로 관리하니 내게 마이너스가 생기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돈을 벌고 있다는 생각에 큰 문제는 없다는 정신적 안정감도 생겼다. 배우자의 월급이 얼마인지, 저축은 얼마나 하는지도 모르면서 배우자의 소득이 서로에게 심리적 보험이 된 셈이다. 아울러 돈이 나뉘어 있으니 재무적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책임감도 느슨해졌다. 셋째는 마스터 플랜이 없었다는 것이다. 장기 계획이 없으니 저축은 줄어들고 지출은 늘 주먹구구식이었다. 둘이 벌고 있으니 자연히 과잉 소비도 생겨났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곳에 필요 이상 소비하게 되는 것이다. 신혼 초부터 살고 있는 지금의 전셋집, 자녀도 없는 5년 전으로 생각해보면 너무 큰 집은 아니었을까? 과천의 33평형 아파트면 프리미엄급이다. 전세 가격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교통이나 기타 편의시설이다. 이는 분명 신혼부부에게도 필요한 환경이지만 사실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학군, 교육 환경이다. 당시 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왜 굳이 과천에 신혼집을 얻었을까? 그것도 30평형 아파트로 말이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다. 는 옛말이 있다. 몇 천만 원 더 높은 전세 가격이 그렇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겠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더 좋은 지역, 더 큰 집은 높은 유지비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과잉 소비를 계속 만들어낸다. 이 경우와는 반대로 엇비슷한 월급을 받으면서 맞벌이 부자를 향해 쟁걸음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초등학교 교사 박민정 씨 36세는 중견기업 과장인 남편과 결혼하여 어느덧 6년 차에 접어든 맞벌이 부부다. 현재 5살 아들 1명을 키우고 있는 박민정 씨는 자녀 출산으로 인한 맞벌이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출산에 맞춰 육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정 근처로 이사를 가는 원정 출산을 감행했다. 그 결과 단 6개월 만에 육아휴직을 끝내고 빠르게 맞벌이로 복귀했다. 애가 어릴 때 빨리 모아야죠. 그녀의 말 한마디는 모든 것을 짐작하게 했다. 실제로 결혼 6년 차인 지금 둘이 모은 자산은 4억 원에 가깝다. 현재는 두 사람의 월급인 650만 원 중 약 60%인 400만 원을 매월 저축한다. 이들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대출 없이 35평형 아파트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부부의 성공 요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내의 강력한 리더십이다. 결혼 초부터 선저축 후소비라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상황이야 어찌되었건 일단은 큰 금액을 저축해왔다. 너무 많은 저축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금을 깬 적도 있다. 하지만 적금이야 금액을 줄여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 무리한 저축으로 손실을 본 일은 없다. 아울러 부부의 월급은 서로 완전히 오픈되어 합쳐진 상태. 덕분에 확실하고 강력한 저축 드라이브가 가능했다. 남편은 아내의 돈 관리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었다. 게다가 지난 6년 동안 줄곧 적금만 고집하던 부부에게 공모주 청약이나 펀드 투자 같은 작지만 몇 번의 성공적인 재테크의 행운도 뒤따랐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으로서 이처럼 높은 저축액과 낮은 생활비가 불편하지는 않았을까? 그녀는 같은 돈을 쓰더라도 누구는 맨날 쓸 돈이 없다고 하는데 자기는 적은 돈이지만 할 건 다 안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보통 사람들이 쓰는 가계부에는 사용한 금액들이 항목별로 적혀 있다. 하지만 그녀의 가계부엔 그 외에도 한 가지가 더 적혀 있다. 항목별 예산 금액이다. 문화생활비 월 9만 원, 외식비 월 13만 원,
의복비 분기 32만 원 등 차용 주기와 예상 금액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산에서 실제 얼마나 쓰이고 얼마가 남아있는지를 적는다. 분기, 월간, 주간으로 나누어져 있는 예산을 기준으로 사용하다 보면 특정 항목에서 예상치 못한 지출은 사라지게 된다. 외국 브랜드의 대형 할인마트에서 장을 보게 되면 너무도 싼 가격에 대량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얼마 가지 않아 냉장고에서 처치 곤란이 되어버린다. 예산에 따라 소비하면 필요한 만큼만 사게 되는 반면 싸다는 이유로 사들이다 보면 결국 필요하지 않는 것을 너무 많이 소비하게 된다. 그녀는 이처럼 아주 디테일한 항목의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한다. 새는 돈은 없고 적은 생활비로도 가족들 모두가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만드는 그녀만의 노하우다. 이처럼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도 맞벌이 부자라는 항구를 향해 방향타를 고정하고 줄기차게 항해하는 배도 있다. 반면 파도가 치는 대로 또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표류하는 배도 있다. 결코 맞벌이 부자라는 항구에 우연히 도착하는 배는 없다. 요즘처럼 직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현실에서 맞벌이가 가능하다면 대단한 축복이고 특권임에 분명하다. 이제 우리는 선배 맞벌이 부자들을 롤 모델 삼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많은 부부가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앞으로의 경제 문제를 확실하게 돌파하는 맞벌이 최강 콤비이자 멋진 맞벌이 부자로 변신하기를 기대해본다. 이것은 여러분 인생에 아주 중요한 문제임에 분명하다. 에필로그. 걸림돌이 있다면 그럴수록 디딤돌로 삼아라. 빈칸에 어떤 단어를 넣어야 할까? 성공한 사람들은 바로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변화시킨 사람들이다. 어려움 때문에 포기해버리거나 걸림돌 앞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엔 그럴수록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우리도 빈칸에 그럴수록이라는 단어를 넣어보자. 혹시 과거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럴수록이라는 용기의 카드를 꺼내기보단 그렇기 때문에라는 자기합리화로 핑계부터 떠올리지 않았는가? 사실 부자들 중에는 의외로 상속형 부자보다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많다. 그들이 지금의 부자가 된 데에는 가난이라는 걸림돌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가나을 디딤돌로 삼아 복지라는 목표를 향해 달렸다. 인생은 마치 세상이란 무대 위에 펼쳐지는 연극이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연극은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고칠 수 있지만 아쉽게도 인생이란 그럴 수 없다. 삶은 편집할 수도 없고 다시 공연할 수도 없다. 그야말로 한 번뿐인 실전이다. 한 번뿐인 인생에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먼저 갔던 선배들의 조언은 매우 소중하다. 우리는 그동안 맞벌이 부자라는 항구에 도달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살펴보았다. 맞벌이를 한다는 것이 외벌이에 비해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눈앞의 넉넉함에 눈이 멀어 미래의 어려움을 예측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여유로움은 미래에 더 큰 충격을 만들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맞벌이들의 걸림돌이다. 소득이란 줄어들 수도 있고 아예 사라질 수도 있는 불확실의 영역이지만 미래의 소비는 쉽게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맞벌이 부자들은 자신들이 맞벌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소득의 경착륙이 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음을 일찍부터 깨달은 사람들이다. 이는 맞벌이들만이 갖는 어려움이자 그들 앞에 놓인 걸림돌이다. 그때 그들은 어김없이 그럴수록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여유로움이 사라질 미래를 먼저 생각했다. 또한 소득이 많을수록 당장의 문화생활과 풍족한 여가에 매달리기보다는 저축과 자산 증식에 전념했다. 앞서 사례를 통해서 보았지만 맞벌이를 한다고 모든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맞벌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잖다. 바로 이것이 현재의 경제적 여유로움 자체가 미래의 어려움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로 변해버린 것이다. 맞벌이 부자들은 미래의 어려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코 성급하지는 않았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묻는다. 도대체 당신이 성공한 그 특별한 비법이 무엇이냐고. 한순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술처럼 꿈을 현실로 만드는 비법이 무엇이냐고. 그런 비법이 있었더라면 누군들 부자가 되지 못했겠는가? 우리가 만나본 맞벌이 부자들에게 그런 마법 같은 비법은 없었다. 다만 정도를 따랐을 뿐이다. 나는 직장인 재테크를 강의할 때 재테크를 주로 공부나 운동에 자주 비유한다. 그 속성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다.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생각해보자. 머리가 좋은 사람?
분명 하나의 조건은 될 수 있겠지만 결정적 요소가 아니란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좋은 선생님, 좋은 학교나 학원, 과외 등 공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참 많다. 모두가 중요하다고 떠드는 많은 요소 중 덜 중요한 것을 하나씩 지워나간다면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학원이나 과외 같은 것들을 하나씩 지워보자. 이것들이 모두 사라진다면 어떨까?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다. 엄밀히 말해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이 성적을 만드는 것이다. 결국 꾸준히 책상에 앉아서 오랜 시간 집중하여 책을 보는 아주 단순한 공부 습관이 성패를 좌우한다. 재테크도 마찬가지다. 성공한 맞벌이 부자들은 마치 학원이나 과외 같은 것이 모두 사라진 시대에 공부하는 학생과도 같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재테크로 성공한 비결 뒤에는 부동산이라는 마술이 있었지만 지금은 특별한 투자 비법이나 비결이 사라진 시대다. 결국 이제는 미래의 어려움을 정확히 인식하고 꾸준히 목표를 향해 저축을 집중해온 사람들만이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다.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는 학생의 실패 원인이 좋은 과외와 좋은 학원을 찾지 못해서가 아닌 것처럼 맞벌이 부부가 재테크에 실패하는 이유 또한 좋은 상품을 찾지 못했거나 투자 기회를 못 살려서가 아니다. 현실감 있는 목표, 그 목표를 향한 집요하고 집중력 있는 저축과 투자가 맞벌이 부자들의 핵심이다. 이 단순하고도 명확한 사실의 바탕에는 마치 한 몸처럼 행동하는 소통이라는 콤비 플레이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모두들 불안과 저성장으로 미래의 희망을 찾기 어렵다고 하는 이때 그럴수록 열심히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맞벌이들, 또 워킹맘과 워킹데디들이 이 책을 통해 힘과 용기를 얻고 미래의 희망을 현실화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아울러 이 책을 기획하며 써나가는데 물심양면 도움을 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 아울러 항상 영감이 가득한 조언으로 책에 생동감을 불어넣어준 임채강, 안성환 후배, 또 항상 응원을 아끼지 않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보잘것없는 내게 항상 큰 능력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